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로템을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현대로템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한국 BNC가 상당히 좀 강한 시세가 나와주었죠. 한 13.66%까지 고가를 갱신해주면서 이 구름대를 상단을 살짝 건드리고 지금 밀려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도 체크가 되고 좀 빠졌는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전에 말씀드렸죠. 비만 치료제로 최근에 추세가 전환되면서 좀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테마성을 좀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비만 치료제 역시도 미국의 질병성이 매우 강하다 보니까 그런 쪽 바이오 테마로 분위기를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한국 BNC 하면 정통적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대마 마리화나 관련이고, 그리고 트럼프와 바이든의 어떻게 보면은 공동 정책성으로 떠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11월에 있을 미 대선을 앞둔 시점, 그리고 7월에 공화당의 전당대회, 8월에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렇게 정책성이 이제 슬슬 부각될 수 있을 시점임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한국 BNC 상당히 좀 크게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체크를 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거든요. 네, 이때 체크를 드렸고 오늘 시세가 강하게 나와주었는데, 대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현대로템으로 돌아와서 오늘 한번 종목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로템뿐만이 아니라 제가 방산주에 대한 방향성을 전반적으로 7월에 루마니아 수주권, 그리고 8월에 있을 폴란드 수주권 고려해서 상당히 방산주들에 대한 실적 포인트를, 어닝 시즌이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 점을 고려해서 노릴 수 있을 부분이 분명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그때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박스를 좀 그려드렸었어요. 박스를 좀 더 윗꼬리까지 제가 좀 그려드렸던 부분이죠. 네, 박스를 여기까지 좀 그려드렸고요. 이 과정에서 윗꼬리를 체크하고 내려온 자리가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때 바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추세간, 이렇게 양봉 하나 세우고 나서 음봉 조정 떨어뜨리고, 양봉 세우고 음봉 조정 떨어뜨리고, 양봉 세우고 음봉 조정 떨어뜨리고, 이 패턴이 지금 거듭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평선을 조금 더 중단기 이평선을 거래대금과 함께 끌어내면서 이평선의 괴리를 좁히고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가 확인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흐름이 다시 한번 패턴으로서 나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평선 괴리를 좁히면서 단기 이평선이 나오고 이 앞선 구간과 동시에 조정 패턴이 나오고 나서 이후에 추세가 봉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 노리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당시 목표 구간으로 노릴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1차적으로는 박스권 상단으로 노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후에는 이 박스 상단이 강하게 돌파가 되고 난 뒤라고 한다면 분명 고점에 대한 피로도를 안을 수 있을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박스가 돌파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 상단이 지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 한 43,300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3,300원 정도의 박스 상단을 일단은 오늘 돌파를 해주고 지금 조정을 받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 박스 상단이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선 지금 반복적인 패턴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이 다시 한번 못 나올 경우의 수는 없어요. 저는 이런 패턴도 지금 충분히 열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봉 하나 세우고 음봉 조정 키우고, 그래서 지금 돌파를 하고 나서 고점에 대한 좀 피로감을 지금 안아가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단기 이평선이 지금 위로 분출되기 시작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음봉 2개 정도로 지금 또 한번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차 시세가 나올 때 조정을 받으면서, 혹은 이런 고점 피로도에 따라서 차익이 나오면서 나왔을 때 이 43,300원을 지지를 해주는가, 요게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43,000원 인근 라인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분위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신규 대응한다면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일단 오늘 구간에서 43,300원 이 라인을 지켜주면서 종가를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요게 핵심이 될 수 있겠죠. 만약 지켜주면서 마무리되려는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1차 매수 정도는 분위기를 열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단 말 그대로 1차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로 가져가야 됩니다. 분할 관점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왜 1차 매수만 여기서 가져가느냐라고 한다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평선이 올라오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평선이 올라오는 자리고, 항상 봉 키우고 난 이후에는 음봉 조정이 반복적으로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패턴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 나오면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면 이 종목의 특성과 패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3,300원의 의미 있는 박스 상단 구간을 드디어 한 3, 4개월 만에 뚫어준 의미는 상당히 크다. 하지만 봉차익이 나오고 있는 자리라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앞선 구간과 같은 한 음봉 두세 개 정도의 패턴이 이평선 추세를 봉 사이즈와 함께 줄일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43,300원이 바로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종가 부근에 43,300원이 어느 정도 지켜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1차 매수 가져가고요. 이후에 바로 지지가 확인이 되면서 요렇게 하면서 이평선을 위로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평선을 타고 이렇게 저점이 추세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한 템포 늦추면서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그간의 패턴을 통해서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배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평선 눌림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이 구간이 지지되고 추가로 탄력을 뽑아주는 게 아니라 음봉으로 조정이 나오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평선 눌림까지 기다렸다가 추세 반등이 다시 형성될 때 하방에서 2차 매수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43,300원이 다시 돌파가 되고 여기를 지지해 주는지에 따라서 이 종목의 대응 마무리는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요 부분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 봉 사이즈, 봉 캔들 형성 과정으로 본다라고 하면 며칠 아니에요. 이번 주 중으로는 승부가 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요게 지금 어떻게 터질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모로코의 현대로템 참여 7.1조 열차 프로젝트 결정 초읽기. 지금 이번 달에 모로코 정부의 7조 원 사이즈 규모의 열차 프로젝트, 모로코 사업 수주권이 지금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모로코 수주가 터진다라고 한다면 43,300원은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저점이 될 여지도 있겠죠. 왜냐? 모로코뿐만이 아니라 이런 폴란드라던가 이런 루마니아라던가 지금 방산 소주권이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고 실적이 어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저점을 높이는 탄력은 상당히 가팔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대 로템만 단독 입찰이 아니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모로코 찰떡 소주권이 좀 삐끗한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이 패턴 이상의 조정, 그러니까 매물대 수렴 가능성까지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로코 수주권 같은 경우에 지금 현대로템 주주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정말 좀 주시를 하셔서, 왜냐면 이 기대값도 지금 이 주가에 녹아들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대값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현대로템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로코 철도 사업 수주권을 상당히 좀 주시를 해야 되고, 어긋난다라고 한다면 이 패턴 그 이상의 음봉이 꽂히면서 매물대 하방으로 수렴하는 가능성 열어두고서 칼 같은 대응을 어느 정도 할 필요도 있다. 물론 모로코 철도 사업 수주권 따면 좋지만 뭐 따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원체 방산 수주만으로도 강한 모멘텀이 형성된 부분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역시도 몇 달 안에 종전안을 종전 지금 기대감이 또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죠. 종전안을 가져오겠다라고 한 만큼 재건 관련해서도 인프라 설비 관련주들의 반응을 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매물대가 이탈된다라고 하더라도 중장기 입병선이 위로 끌어올리면서 좀 대추세를 상승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됐을 때는 43,500원이 300원 이 구간이 최고점 저항으로 인식이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 매물대 구간이 하방으로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과, 그리고 모로코 철도 사업 수주권과 루마니아, 폴란드 수주권이 7, 8월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는 포인트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모로코 철도 사업 수주권까지도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잡힌 상태에서 주가가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까지 고려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 대응의 방향을 생각하시고 좀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오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 BNC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체크를 드렸고, 핵심이라 볼 수 있는 현대로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부터 좀 대응을 풀어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정리를 좀 드려봤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또 좋은 영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